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타트업 MVP 개발 방안 그 마지막 시간으로 IT 개발 관리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개발 관리 준비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과정에 해야 될 개발 질적 관리, 개발 조직 구축 지식, 그리고 개발 조직 운영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관리 준비 부분은 실제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그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이 개발 진척 관리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진척 관리 부분은 개발 계약 진행 이후에 실제 개발 업체가 약속된 대로 개발을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근데 보통 이 개발 업체가 이 과정에 노출을 하거나 관리하는 거를 관리받는 걸 좀 싫어해요. 자기들이 일을 하는 효율성 때문에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노출되는 만큼 좀 성실함이 부족한 업체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 이 CEO님들은 개발 업체가 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개발 업체한테 이걸 믿고 맡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잘된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엄청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때 개발 중간 과정부터 내가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 개발 진척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요, 비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개발을 할 때 비용이 착수 비용 30, 중도 비용 40에서 30, 종료 40 이렇게 해서 100%의 비용을 맞추는 형태로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발 업체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잘을 하면 약속된 대로 비용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하고 대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비용을 지급하는 걸 멈추고 나머지 비용과 기간을 세이브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게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개발 업체가 보통 생각하는 완료의 기준하고요. 여러분들 CEO님들이 생각하는 완료 기준이 달라요. 같은 화면에 같은 기능을 해도요. 품질적인 부분이나 내용적인 부분. 그래서 항상 개발하는 그 개발 업체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CEO님은 "아니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 업체가 그 진행하는 개발의 품질 수준이 CEO님들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아니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이걸 개발 완료했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요. 오류가 없으면요. 그 면피라고 제가 써 놨는데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기준으로 그 시스템을 기준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완성도가 부족하면 사용자들을 쓰면서 "뭐 이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치명적이 되거든요. 그때 이 개발 관리를 할 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의 개발을 진행을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정대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되는 시스템의 품질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을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을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WBS라는 게 있거든요.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일들이나 개발 일정을 정리를 해 놓고 개발 업체에서 그리고 일정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건 WBS를 작성시켜야 됩니다, 개발 업체에게. 그리고 매주 주간 보고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주간 보고 과정에 의미 있고 상세한 보고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분들이 지출한 비용이 엄청 크지 않아서 개발 업체가 막 그런 걸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능한 여러 업체들 알아보면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 혹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 얘를 안 한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걸 너무 상세하게 제가 상세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하되 꼭 챙길 건 챙길 수 있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WBS에
각각의 그 기능 개발하는 일정이 정리가 돼 있으면 가능한 명확한 날짜를 거기에다 기입하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 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 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개발 그 보고하는 쪽에서 이거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걸 하면 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라고 하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굉장히 단순하죠. 자기들이 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까요라고 확인하는 거가 문제가 되면요. 그거는 그 업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과정만 반복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보고 아, 개발이 진척대로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니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율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계약을 할 때 개발 결과를 조금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개발 업체랑 협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비용 대비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제 볼 게 상세 오류가 아닌 설계대로 개발이 됐는지를 보는 걸 중심으로 봐요.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주간 보고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되는지 한번 볼까요?라고 하면 개발 업체에서 자 이렇게 하면서 막 시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꼼꼼하게 보면서 오류 체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의도한 대로 개발이 잘 되고 있네. 아니면 의도한 대로 안 됐는데 혹은 이거 개발이 안 됐는데 왜 개발됐다고 하세요? 이걸 점검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된 방법으로 그 개발을 계속 소통하다 보면은요. 개발에 이상이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그다음 과정에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되돌리면 돈 또 써야 되고 일 또 해야 되고 다음에 한다고 더 잘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진행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닌데요. 이게 제대로 할 업체는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과정에 대한 대응을 잘해줘요.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업체는요. 이 이슈가 발견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슈를 한두 주 사이에 그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못하고 점점 커진다라는 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고 그냥 믿고 맡기는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제대로 할 업체는 이슈가 발견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은 점점 원래 이번 주까지는 이만큼의 차이였는데 다음 주에는 이만큼의 그 지연이 생기고 다다음 주에는 이렇게 지연이 생긴다? 그럼 그 업체는 진행할 역량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컨셉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무리하거나 무모하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파악한 내용 기준으로 관리와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진척에 대한 대안을 조금 설명 주시면 뭐 어렵게 쓰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저에게 메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됐는데 해결이 안 돼. 그다음 주에 또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척이나 지연 혹은 비정상 개발은 그 바로 PM이나 그 사업 관리자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이 과정이 정상 진행이 되면 일반적인 개발 사항으로 앞에 페이지에 했던 것처럼 계속 점검. 근데 이 과정이 비정상으로 진행되고 감당이 안 되면요. 그리고 사업 관리자한테까지도 PM을 넘어서 사업 관리자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이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여기서 멈추고 빨리 그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개발 조직을 구축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개발 업체를 좀 믿기 어렵거나 좀 이 실패한 경험을 갖는 대표님들이 애초에 MVP 개발부터 팀을 구축해서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정말 신뢰할 만하고 실력이 좋은 멤버가 있으면요. 그때는 바로 팀을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냥 내가 그 외부 일반 이 HR을 통해서 없이 그 사람을 뽑은 경우에는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개발 업체보다 더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개발 구축을 내부 조직을 생성을 할 때 당장 내가 눈앞에 어떤 관리가 힘들어 아니면 급하게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을 뽑겠어 라는 형태로 하면 절대 안 돼요.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계획에 따른 개발 조직을 구축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기본이 되는 가이드를 좀 드리면 일단 CEO 본인이 개발 PM이나 그에 준하는 개발 관리 역량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MVP는 가능한 개발 업체를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을 추천드려요. 어려워도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기 MVP 구축을 할 때 다양한 종류와 많은 개발자들이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이 MVP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부 인력을 뽑으면요. 나중에 운영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니까 인건비만큼의 개발을 더 시켜야지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면 또 개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요 프로세스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초기 MVP 개발할 때는 전체 개발을 외부 업체한테 맡기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 리더급 한 명, 이 백엔드 개발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데이터베이스랑 업무 처리 로직을 만드는 개발자, 서버 개발자를 뽑아서 이 개발자가 전체적인 개발 관리 역할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핵심 기능을 일부러 개발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는 거는 진짜 그래도 내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6, 7년 차 정도 되는 백엔드 개발을 잘하는 리더를 한 명을 뽑고 근데 이 리더는 전제 조건이 이 리더가 내 말을 안 들으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개념이 낙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랑 소통을 하면서 나랑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뽑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VP 구축 이후 단계는 이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개발 리더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전체 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처음으로 뽑는 개발 리더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리더 한 명이랑 디자인 같은 경우 외주 주거나 이런 걸 하면서 운영을 하고요.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MVP를 고도화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사업의 이득이 보이고 어느 정도 개발 조직을 확장해도 된다는 개념이 생길 때 개발 조직을 세우는데 그때 절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으면 안 돼요. 물론 시리즈 투자를 받고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빨리 내야 될 때 경우는 조금 다른 예외이지만 네. 그래서 이 내부 인력을 뽑을 때는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가능한 최소 인력으로 개발 대응이 가능하도록 뽑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 서버 개발자, 그러니까 업무의 로직을 개발해 주는 사람이 가장 효능감이 높습니다. 그 외의 개발은요, 사실 외주 업체를 쓰거나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도요, 프리랜서를 써서 단기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단기의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저렴해요. 이런 형태로 하고 이때는 이제 한 명의 개발 리더를 뽑아놓은 상태니까 실제 외주 업체나 프리랜서 개발에 대한 진행은요, 개발 리더가 대응을 하게 해주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규모 창업 기준으로 실제 개발 조직을 만드는 청사진을 약간 그림으로 조금 가시화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단계고 밑에 있는 게 조직 구성인데 실제 개발 단계는 크게 4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준비 단계에 MVP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얼리 프로덕트 전환 단계라고 해서 프로덕트가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서비스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있고 PMF 단계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가 점점점 확정하고 확장되는 단계, 그다음에 스케일업이 되는 단계, 요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발하고 안정화되고 서비스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개발을 준비하거나 개발을 진행하거나 하는 과정에 조직을 뽑으려면 개발 리더급 한 명.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백엔드 개발자로 뽑되 개발 전략에 대한 아까 제가 개발 방법론이나 이런 걸 이전 시간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주변 지인을 통해서 개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가이드를 받으라고 했던 그 역할을 맡길 수 있게 해서 개발 전략을 세우는 역할에 상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개발 업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일부는 직접 개발을 하면서 시스템이 개발 업체랑 문제가 생겨도 언제든지 이 개발 리더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서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만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MVP 개발은 외주업체 중심으로 하되 개발 리더는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준비의 역할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얼리 프로덕트 전환 단계로 넘어가면 개발 리더는 시스템의 안정화와 그다음에 일부 기획 업무, 기획이라는 게 전문성이 없어도요. 그냥 우리 그 조직이 좋은 가운데는 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라는 유연한 통화를 그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거랑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만들게 하고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그 개발 리더 밑에 개발 팀원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개발 리더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개발 리더가 봤을 때 지금 서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앱 개발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앱 개발자를 뽑고 앱 개발은 외주 주고 서버 개발이 많으니까 서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사업이 정책할 때까지 CEO가 그 프로덕트 오너 그러니까 사업의 아이템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하고 개발 리더가 그 CEO가 낸 아이디어를 조금 그 받아들여서 기능화 시키는 기획이라든지 진행하는 형태의 업무를 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PMF 달성 단계로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발을 조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리더와 그 안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소의 인원으로 PO, 프로덕트 오너 혹은 기획자의 역할. 그래서 그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기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 운영 조직에 맞춘 형태로 업무를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되면 그 정리를 체계를 갖춰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업무 체계 갖추는 방법은 뒤에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계에는 개발이 이제 안정화된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이 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커질 때 이제 전략적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C레벨 인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뽑게 되죠. 가장 핵심은 CTO를 영입하는 건데 이 CTO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CTO들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개발만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이 CTO는요 전략적이고 IT와 전략을 같이 품고 가는 형태가 그 소규모 스타트업에선 제일 좋거든요. 근데 개발 중심의 CTO를 뽑으면요 이 사람이 약간 그 여러분들이 갖는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인 CTO를 뽑고 이 CTO는 개발을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개발팀과 기획 디자인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그 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운영 전문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보통 애자일 팀 기반의 그 운영을 하는 경우가 그 IT 현장에서 대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운영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면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는 지식을 마무리 설명으로 드릴 건데요. 이 개발 조직을 만들고 난 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계 수립을 주체하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제공해요. 야,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우린 이렇게 가야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 CEO니까 나의 권한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게 되면요. 인력이 들어와도 이 관리 과정에 인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자꾸 나가요. 이탈이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게 개발자나 이런 IT 조직이 들어왔는데 자꾸 나가면요. 나가는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일 가능성을 조금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실제 개발 조직을 구조화해서 만들면요.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세스를 절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운영 체계를 수립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관점의 체계를 수립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인력 구조입니다. 뭐냐면 회사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운영 인력 기반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가이드 드렸던 것처럼 개발 리더 한 명이나 CTO 같은 존재 한 명을 그 뽑고 그 사람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인력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는 게 업무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IT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체계입니다. 이 개발 쪽으로는요.
체계 없이 갑자기 대표님 와 가지고 "이거 만들어." 그랬다가 다음날 와 가지고 "이거 그거 대신 이거 만들어." 이걸 극도로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체계를 만들어 놓고 조직원들이 업무 체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체계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의된 문서를 통해서 누구나 동일한 업무 체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체계가 갖춘 과정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을 유지하고 더 그 고도의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좋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산출물 체계예요. 산출물은 뭐냐면 이 업무 체계로 프로세스를 잡아도요, 그 각각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품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특정 문서 양식의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체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의 단계가 필요하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력 구조는 아까 그 조직에 따라서 이렇게 이 상의를 하면 되니까 업무 체계 수립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 및 백로그 관리 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표가 이제 개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개발할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전달을 했을 때 얘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발전이 되면은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이 에자일 랜에서는 백로그 관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 체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잡는 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운영 리더, 개발 리더랑 함께 제 강의나 이런 내용들 자료를 보면서 이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일관성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프로덕트 오너가 만드는 체계, 그래서 요구 사항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에 대한 수렴 체계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그 MVP 초기 단계에서는요, 개발이 이 안정화되지 않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뭔가를 적용시키고 싶으니까 잦은 수정과 배포를 해요.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체계 없이 하면은요, 정말 일이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시스템 업데이트 해 놓고요, 직원이 퇴근을 해 버려요. 근데 퇴근한 직원이 그 문제가 생겼어요. 오류가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언제 배포하고 이 배포된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체계를 잡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 관리 및 테스트 체계. 어떤 거냐면 이 시스템이 초반에 만들어지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고 오류가 없이 깔끔하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 좋은데 얘가 충분히 테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그 품질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그 배포가 되거나 되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시스템이 개발 배포되기 전에 명확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운영 모니터링 체계예요. 시스템이 잘 돼서 사람이 늘어나면요, 뭐가 같이 늘어나냐면 서비스가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 같은 시스템 우리 서버 아닌 이 하드웨어랑 이 용량이 있는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가 부하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시스템이 갑자기 어느 날 멈춰요. 근데 사용자들은요, 생각보다 가장 이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서비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은요, 이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 문서 관리 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IT 관리를 하기 위한 모든 업무나 이런 거를요, 진행을 할 때 문서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네 가지가 다 중요한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문서화를 시켜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혹시 사람이 나가더라도요, 이 문서를 보면서 그다음 업무를 이어가는 게 훨씬 원활해져요. 근데 사람한테 의존적이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죠. 얘 나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대표님이 그분한테 끌려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가고 났을 때 새로운 사람이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적응하는 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를 문서화시키는 게 습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들이 CEO로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체계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산출물 체계 수립 방법입니다. 이게 MVP 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 기능 문서보다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문서를 체계화시켜 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체계한다는 건요, 이 문서에 양식이 딱 갖춰져 있으면 그 문서대로 일하는 최소한의 업무의 수준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같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정도 산출물을 조금 정리를 드리면, 일단은 프로덕트 로드맵입니다. IT 시스템 전략에서 정리된 그 비즈니스 전략 있죠. 제가 말한 거. 그거를요, 문서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구사항 정의서. 대표님이 초반에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너,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이런 기능을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관리되는 문서가 없으면 들어왔다 사라졌다. 그때 말한 거 어떻게 됐어? 너 왜 아직도 안 하니? 이거 왜 안 하니? 이런 식이 되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문서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백로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수행해야 될 그 기능 요구사항들을 모아놓고 이 요구사항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개발을 하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지라나 노션 같은 그 도구들을 좀 활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여러 시스템의 구조라든지 그 시스템 내에서 흘러가는 데이터의 흐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 리더한테 조금 누가 와도 언제 와도 바로 보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고 준비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API 명세서 같은 경우는 내부 서비스랑 외부 서비스 간에 연계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 자체를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 우리가 뭔가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요. 외부 결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연계를 할 때 그 연계가 되는 정보나 기준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체계.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 외워서 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조금 카피하거나 이 영상 화면을 그 스샷을 뜨시든 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리스트업을 관리하는 것까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그 데이터 모델 ERD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요, 데이터에 대한 구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언제든지 확장하거나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데이터 그 테이블 정의서라든지 ERD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스타트업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냥 개발자가 필요하면 만드는데 만들고 말아버려요. 이거를 관리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를 위한 케이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그 아까 체계 중에 제가 품질 관리라고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서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릴리즈 노트 정말 필요해요. 뭐냐면 앱이나 시스템이 이제 변경되고 배포가 됐을 때 이게 그 정보가 어떻게 받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인데 고객들한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공지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아, 우리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 과정이 있었고 변화 과정에 이게 자꾸 문제가 있네 없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장애 대응 매뉴얼 이거 중요하죠.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개발 리더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없더라도 다른 개발자 혹은 다른 팀원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 가이드라든지 대응 매뉴얼들을 그 좀 공부해 가지고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운영 인력을 그 업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준비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운영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막 잘해 주고 못해 주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 IT 분야,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IT 분야는요.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이직 환경이 굉장히 그 잦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붙잡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붙잡기 위해서 막 한 사람한테 공을 들이고 막 그랬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체계를 따라서 일을 하면서 이탈하지 않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 IT 같은 경우는 이런 소통이 약하기 때문에 이 소통의 부분의 약점을 체계를 통해서 그, 이,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자면 가장 잘못된 오해가 개발 업체는 관리가 어렵고 내부 계열자는 관리가 쉽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조직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내부 개발자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그 내부 조직을 구성할 때 전략적인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체계까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제 이제 전체 시리즈가 다 마무리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사실 제가 요 시리즈 안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체크리스트와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필요한 지식 정도를 쌓는 게 제가 그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